가난하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이혼의 근거가 된다고 매튜는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나가면서 말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멍하니 그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의심을 품었지만 그가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쓸모없고 입원한 동안 돈도 벌지 못해서 날 떠난다. 앨리슨 임신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올려다보니 소중한 아들 할인과 아빠가 서 있었다. 아빠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 뭐 하는 거야? 눈살을 찌푸리셨다. 설득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나는 조기 퇴원을 하고 매튜 웍스가 있는 은행으로 갔다. 나를 데려다준 아버지는 너라면 할 수 있다며 응원을 하시고 나를 은행 앞에 데려다주고 차를 몰고 가셨다. 은행에 들어갔을 때 매튜는 내가 눈살을 찌푸린 것을 보고 우연히 매튜 앞에 다른 손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회사 계좌를 모두 닫습니다. 매튜가 얼굴이 창백해지는 동안 화를 낸 딸이 누구인지 그에게 보여주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32세 기업 임원인 세이너입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하얼런이라는 7살짜리 아들이 있고 남편의 이름은 매슈입니다. 그 당시 대학 시절 서로 친구들이 주최한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관심도 없고 연락처만 주고받았을 뿐이야. 야, 너 그 파티에 있었지? 사브리나 맞아. 매튜 다음 해에 우연히 그 사람이 일하던 은행을 이용했는데 다시 연락해서 정기적으로 연락하다가 결국 사귀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임신하고 결혼했어요. 매튜는 진지하고 꼼꼼한 일로 유명해서 친구들이 그를 남편으로 삼았다고 부러워했어요. 나 역시 그와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엄마 왜 이게 잠깐 버티는 걸까요? 그 정도는 나 자신도 모르니까 내가 조사해 볼게. 하얼이는 아마도 매슈로부터 특성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학구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항상 질문을 해서 내 자신의 연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하얼런드의 존경이 매슈에 대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아빠를 위해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부모로 키우셔서 미안하지만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힘들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마.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꽤 예민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위협적이고 다소 무섭게 보입니다. 매튜도 그의 외모 때문에 주변에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것을 알고 항상 우리 삶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웠는데 약속만 가득할 것 같던 삶이 결혼하고 나서 확 달라졌어. 야, 내 휴대폰 어디 뒀어? 내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그 후에도 바로 충전기에 꽂혀 있지 않아? 잠에서 깨어난 매튜는 심술궂게 물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 충전을 놔두었던 휴대전화는 어디에 두었는지 사과도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찰칵하는 것만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매튜는 우리가 결혼한 후 달라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덕분에 나는 엘리트 은행가야? 너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매튜는 집에서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월급 전체를 자기 자신에게 쓰면서도 실제로는 집안을 부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우리를 부양하는 사람이다. 가족 공과금과 식료품 비용은 내가 지불해요. 이 새 옷은 뭐죠? 하얼런을 위한 거예요. 그는 예전 옷보다 더 자랐어요. 사치품에 내 돈을 쓰지 마세요. 내 월급으로 지불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린을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새 옷을 사면 그는 즉시 아무리 작은 사치라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파트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집은 너무 작으니까 너랑 매튜가 살고 싶은 콘도를 샀고 집에서도 멀지 않아서 너희들과 친해질 수 있게 웃으면서 꼭대기층을 선물로 줬고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 옆에 있어주기 위해 그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산다. 엄마 물론 할아버지 댁에 가도 돼요. 하지만 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밖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 전에 꼭 오세요. 어두워지면 할런드가 아빠를 보러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랜드가 아버지 매튜보다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할렌이 아빠 집에 있는 곳은 그래서 매튜는 아빠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하얼인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나쁜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는 확실히 대담합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불만이라면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용히 지냅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와는 달리 우리 아빠 매튜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듣자고 해서 또 뭐 하러 나가는데 매튜의 소꿉친구 앨리센이 육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주변이 불편해 매튜와 저는 남매 같으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튜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지배력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매튜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짜증나는 벌레리어 매슈의 시어머니도 듣기에 점을 찍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매슈가 왜 듣는 대신 그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는 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알면서 결혼했어야 했습니다. 벌레리어는 그런 말을 충분히 큰 소리로 말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항상 그녀를 꾸짖는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알리센이 타고난 에어헤드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단지 타고난 에어헤드이기 때문에 매슈에게 그렇게 많이 의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브리너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그녀가 더 젊다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28살입니다. 정확히 어리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나이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와 매슈가 결국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존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여자를 심지어는 원하지 않습니다. 시댁에서 정말 문제가 생기면 이혼할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남자들과 장난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원하는 대로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매튜에게 사달라고 하는 존은 경멸합니다. 나는 벌레리어가 왜 듣기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의 행동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 매슈이가 그러한 발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대신 그런 말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은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벌레리어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존의 말에 충실한 여자 매슈는 나를 결코 변호하지 않고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할머니, 엄마와 아빠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존재라는 뜻인가요? 할머니, 아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얼런은 항상 매슈 대신 저를 옹호합니다. 하얼런은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두 부모 없이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레리어는 자신의 뛰어난 손자를 사랑함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할린 앞에서 하는 말은 발레리아와 매튜가 너무 비슷해서 정말 연관이 있는 것 같군요. 오늘 밤술 한 잔 마시기로 계획이 있어서 늦게 집에 갈 예정이에요. 정말 점차적으로 매튜가 필요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전혀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하란드도 뭔가 느낀 것 같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가 나를 걱정한다고 말했고 발레리아에게 소환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안 가면 일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집요하게 제이에는 출장 중이라 무거운 것을 들고 갈 사람이 없어요. 제이에는 출장 중이었나 봐요. 밥 좀 사줄 수 있나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퇴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투게 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며칠 만에 콘도로 돌아가느라 지쳤어요. 차에 몸이 던져졌나 봐요. 빨간불이 켜진 차가 나를 들이박은 것 같아요. 귀하를 친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여 현재 조사 중이었습니다. 일단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린을 아버지께 맡기고 잠시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팔이 부러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먼저 혼났던 이 상태에서 건강을 걱정하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온 아버지 할렌과 존이 자주 찾아왔지만 매튜와 발레리아는 방문하지 않았다. 그건 내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슈가 내 병실에 나타났을 때 놀랐습니다. 이 매슈가 에드에게 그 팔을 가진 증인으로 발리어의 이름으로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데 돈도 못 벌잖아. 넌 나한테 쓸모없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게다가 알리스는 내 아이를 임신했어. 그 말에 내 생각은 얼어붙었어. 들어봐는 매튜의 아이를 임신했어. 난 결혼할 거야. 잘 들어봐. 내가 그 사람이 가난하고 쓸모없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빨리 서명해라. 매튜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가면서 말했다. 나는 쳐다보고 있었다. 병원 침대 위에 어이가 없는 저 서류들에 한동안 의심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돈도 못 벌고 앨리슨의 임신한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나를 떠나고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어 찾아보니 소중한 아들 할인과 아빠가
서 있다. 아빠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 눈살을 찌푸리시는데 뭐 어떻게 할 일밖에 없네. 나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반격하자. 약간의 설득으로 족이 퇴원하고 매튜 웍스가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신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저를 은행 앞에 내려주시고 제가 은행에 들어갈 때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매튜는 제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매튜 앞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어. 내가 직접 다가가서 회사 계좌를 다 닫을 거야. 매튜의 표정이 무슨 말인지 번호도 안 찍고 바로 카운터에 서서 몇몇 짜증나는 시선을 알아차렸어. 실례합니다. 회사 이름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서브리너 짐리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버지를 물려받아 CEO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짐리 코퍼레이션입니다. 짐리 코퍼레이션은 아버지가 설립한 IT 회사로 현재 19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 세대 만에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분야와 업계 내에서 꽤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슈가 너무 놀랐습니다. 거짓말이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슈를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쁜 와중에 내 말에 바로 확인 시작. 회사 이름을 거론하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구나. 맙소사. 확인이라도 한 것 같군. 매튜가 머뭇거리며 나를 올려다보았어. 너 정말이야. 그 짐리 컴퍼니에서 매튜의 창백한 얼굴과 반대로 누구 딸을 화나게 했는지 보여주자. 나는 기분 나쁘게 싱긋 웃었다. 그렇지. 그럼 빨리 짐을 챙기고 아파트를 나가세요. 왜 내가 떠나야 할까요? 매튜는 그 아파트가 아버지가 구입했고 소유권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전직 대통령 당신은 생활비는커녕 돈도 기부하지 않았죠. 당신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여주인인 앨리센을 위해 모든 것을 썼어요. 사실 당신은 내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당신의 생활 방식을 잘 지원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녀는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당신과 당신의 여주인에게 넘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더 나를 모욕할 생각입니까? 나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들을 만큼, 물론 매튜는 집에서 금전적으로 무례한 공헌도 하지 않을 만큼 진지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것에 당황했고, 어린 시절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저에게 접근한 사람은 이 은행의 지점장 오그던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여기에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행 직원과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오그던이 깊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슈 오그던과 저 자신과 더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그던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직원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오그던은 깊은 한숨을 쉬고 옆에서 다시 사과했습니다. 매튜는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이에 오그든은 강제로 그의 머리를 잡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계정 폐쇄를 다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 말을 보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그던에게는 좋은 거래였지만 여기서 매슈를 해고한다면 매슈에게는 최악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 은행과의 계약을 계속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실제로 그를 놓아줄 계획이었습니다. 오그던은 이미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슈는 처음에 혼란스러워서 뭔가 실례한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점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브리너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도착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오그던에게 그를 방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엄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빠는 발레리어의 팔을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발레리어는 나를 보고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를 보호하세요. 우리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은행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튜가 개입하려 했지만 아버지 스턴의 시선 아래 침묵을 지켰고 나는 사브리나를 때린 사람이 앨리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앨리슨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야, 왜 놀랐어? 마스터마인드 우리 아빠가 그녀에게 더 큰 소리를 지르는 동안 매튜는 둘 다 최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충격에 얼어붙었다. 사브리나 가자. 응, 아빠의 지시에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오그든 뒤를 이어 반복적으로 사과하면서 계약을 계속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담당 오그던과 함께 우리는 매슈와 벌레리어가 우리 뒤에서 큰 소리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밖에서 들릴 수 있었고 참석한 고객과 은행 직원은 그들이 들은 것이 계획대로 사실이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반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자신있게 웃으며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매튜는 경찰의 철저한 조사 덕분에 실제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없애려고 앨리슨을 선동하여 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발라리아 도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엄마, 할아버지. 집에 왔어요. 할론, 존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매슈와 그의 공범자들을 코너킥한 후 나는 존과 함께 남겨둔 하얼런을 데리러 갔습니다. 자는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벌레리어가 청취를 선동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나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존이 웃으며 말한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당신은 훌륭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 하루는 차기 회장으로 바쁜 나날이 되었고 이미 회장이 된 이사회 구성원은 더 많은 책임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매튜 덕분에 아버지는 새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새 회사를 시작하고 싶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와 제가 바빠져서 자니 매튜를 보여주고 싶어 저에게 사장직을 맡겼다고 하더군요. 하얼린을 돌보고 있었는데 벌레리어가 그의 상사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자네 출장이 그에게 강요된 것 같습니다. 그는 조기 퇴직하고 우리 건물의 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현재 원격 근무에 대해 연구 중이며 결국 그에게 일을 맡길 계획입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신의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아버지와 존은 자주 서로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매우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매튜 쫓겨나 빈집으로 돌아가고 은행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빠와 내가 여기저기 퍼뜨린 소문에 그 사람은 여기저기서 실업자로 남겨져 비드로 배상을 강요당하고 지금은 쉼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울면서 왔다 하지만 우리는 지점장이 되기 위한 빠른 길에 있다는 소문이 나자 집단적으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자랄 때 훨씬 떨어졌습니다. 나는 할랜드 할아버지가 이 사건 이후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더욱 존경하게 된 것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는 안정돼서 어서와 엄마 돌아와 어서와 내가 피곤해서 집에 올 때 고생한 것 같아 제이엔이 이미 우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한 것 같아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대단해 할랜 저녁 식사 기대하고 있어 할랜드의 노고를 칭찬하며 미소 아빠도 늦게 집에 돌아오더니 넷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저녁을 먹는데 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매튜와 공범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매튜는 빚에 빚을 쌓아 결국 외로운 상어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배에 실렸다는 소문. 매튜네 집은 빚을 갚기 위해 팔렸고 발레리아는 이제 갈 곳도 없이 다리 밑에서 살고 있다는 게 지인의 눈에 포착됐다. 그런데 알리송의 부모님에게서 사과 편지를 받았다. 좋은 사람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앨리슨의 부모가 보낸 편지에 따르면 그녀는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고 앨리슨이 석방된 후에는 그녀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편지에 포함된 편지를 떠나 이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앨리슨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님보다는 조부모님을 닮게 자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길 바랍니다.
고독의 시간이 지나고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매튜에게 고민 없이 자란 나에게 아빠가 있었나 봐. 그 사람은 매튜의 존재를 어렴풋이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결국 할아버지 회사 대신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얼런드는 원래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였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 시작해 헤런은 끊임없는 아이디어 흐름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회사를 할렌 손에 맡기고 아빠는 웃으면서 회사를 할랜드에 물려주면서 시골에서 조용히 살 계획이다. 나도 성공을 찾아 아이들이 성장하면 열심히 내 직업을 가르칠 예정이다. 충분히 나도 조기 퇴직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CEO 마이클의 아기가 1개월이 되었고 축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동안 계속 일할 것이다. 레지나 부모님 집에 초대받아서 천사처럼 사랑스럽다. 아기의 작은 주먹에 손을 뻗은 순간 레지나가 외쳤다. 낯선 사람이면 아기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나는 놀라서 손을 빼고 항의했습니다. 나는 마이클의 엄마입니다.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레지나는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낯선 사람이야. 넌 그냥 축의금만 받으면 불필요한 사람이잖아. 끔찍해. 넌 델리처럼 인색해. 앞으로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이건 우리 관계가 끝나는 곳에서 다시는 우울한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가난이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를 입구에 두고 레지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내 마음은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나도 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마가렛입니다. 55세의 주부입니다. 내 큰 아들 마이클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에 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결심 마이클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남편이 남긴 돈으로 작은 섬세한 애신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한 끝에 델리는 점점 성공했고 마이클을 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어렸을 때 저는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다른 가족들처럼 주말에 테마파크에 가거나 공원에서 놀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는 실패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에 안도감을 주는 마이클. 대기업에 취직한 마이클은 도시에 살지만 혼자 살기 위해 이사하고 긴 주말이면 밝은 미소로 찾아오곤 했다. 일에 익숙해지자 그는 어느 날 나에게 전화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나를 흥분시켰지만 마이클이 그 젊은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나는 불안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터커 인더스트리즈 아이의 딸이었습니다. 마이클을 후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했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사촌이 인수할 예정이었고 이미 부사장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내 리지너는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부모님 집에서 주부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내자. 마가렛 처음 만났을 때 내 손을 잡고 힘차게 악수했어요. 행동면에서 식사 매너가 좋은 것 같았지만 절제되지 않고 화려한 성격 덕분에 우리는 이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지만 결혼 후 내 감정은 빨리 짓밟혔습니다. 레지나는 수다스럽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좋게 들리지만 대화는 동네 소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예인 소식과 지인 욕설이 가장 큰 문제는 방문 시간이었는데 퇴근하자마자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시작하다 결국 식사에 초대하게 됐다. 입덧이 전혀 없다. 난 뭐든지 먹어도 돼. 맥주도 괜찮아. 임신하면 술을 마시면 안 돼. 정말 그래서 레지나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놀란 표정이 불안해졌어. 나는 내 소식인 것처럼 기뻤지만 레지나는 그런 것 같았어. 임산부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으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생선이 너무 비린내 나는 것을 싫어했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특정 브랜드의 고기만 먹었습니다. 일본산 샤인처럼 값비싼 과일을 원했습니다. 머스코트 포도와 머스크멜론 게다가 식사 후에는 급습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65점 좋지 않아요. 93점 양념을 더 쓸 수 있겠네요. 오늘은 100점 대단하네요. 통과 축하드립니다.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짓게 한 레지나 매 식사를 왜 평가하시나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부탁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델리 문을 닫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20년 동안 운영해왔지만 제 비꼬는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지는데 한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설은 짜증나고 일주일에 4-5번 주고받는 것도 지치고 임신을 핑계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고 밥을 먹고도 테이블을 치우지도 않고 대신 꼼짝도 하지 않아서 제가 시도해도 맥주랑 TV로 쉬려고 마가렛이 불평했어. 내 앞에서 술 마시는 게 끔찍해. 이건 괴롭힘이야. 방으로 가. 난 그냥 TV 드라마 보면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왜 휴대폰으로 보지? 그래, 넌 배려심이 없어. 작은 화면이 아닌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데 왜 내 짜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것을 며느리에게서 가져가야 합니까? 레지나는 마이클의 저녁 식사 미소와 지친 나뭇잎을 포장합니다. 리지너의 입덧은 정말 안타깝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야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만 허드렛일만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걔는 내 집에서 맨날 누워있잖아. 엄마가 레지나 지켜봐 주니까 걔가 처음이라 안심이 돼. 임신 중이니까 아마 불안할 거예요. 제발 그녀의 무례함을 간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레지나가 마이클 앞에서 연약한 임산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소파에 누워서 비디오를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실망할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마이클이 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리지너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리지너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부분이 다시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나는 내 손주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싶어 합니다. 마이클과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마이클과 그의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레지나가 물었을 때 손자의 이름을 정하거나 동거를 고집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배달됐어. 마가렛, 이거 어때? 큰 비싼 애 사줄까? 사주겠다며 몰락한 뒤부터 비싼 아기용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수입품이 더 스타일리쉬해졌죠. 매칭 세트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레지나,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물건은 렌탈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렴하고 튼튼한 국내 브랜드도 있어요. 추천할 수밖에 없었고 레지나는 나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마가렛, 원하지 않나요? 손자에게 최고를 주려고 사치는 끝이 없으니까 그냥 돈 쓰기 싫을 뿐이야. 응. 무서운 아빠나 엄마가 쉽사리 10만 달러를 탕진할 텐데 그럼 아빠나 엄마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돈이 없는 것 같아 부모님한테 의지할 생각. 마가렛, 돈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어. 아낌없이 쓰자. 인색하지 말고. 말이 너무 무례해서 할 말을 잃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뜨거워져서 소리칠 뻔했다. 내 일이나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옳지 않아. 사건을 일으키면 마이클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고 내 분노를 조절하려고 애쓰는 그에게는 불공평할 것이다. 어쨌든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자 한계가 있다. 리지너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녀는 불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마이클이 저녁에 전화했을 때 내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지너는 엄마에게 다양한 아기 용품을 요구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 돈으로 그 물건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급 브랜드의 아기 옷과 장난감이 갑자기 늘어난 걸 봤어요. 마이클이 전화로 혼란스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갚아야 한다면 그녀가 돈을 많이 쓰게 했나요? 아니, 괜찮아. 어쨌든 그녀에게 뭔가를 사줄 생각이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레지나가 여자를 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녀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이 단지 쫓겨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레지나에 대해 욕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녀가 여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자인 것이 좋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금전적 감각은 있지만 해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엄마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할 테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해주세요. 귀여운 아기 용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여주는 것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리지너가 값비싼 아기 용품을 모두 요구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마이클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엘러그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리지너는 최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전략을 소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돈 생각하면 큰 금액이 아니면 작은 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임신해서 일을 못해서 돈이 없지만 외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마이클이 흥미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마가렛처럼. 하지만 난 어리고 사랑받고 싶어. 당연히 그녀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어. 마이클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어때? 그 사람도 들을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월급 탄 레지나는 간식을 씹으면서 30살의 대기업의 관리자가 되어서 대부분의 동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아빠는 더 많이 벌어요. 미안. 그 말은 아빠에게 물어볼 뻔했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레지나는 항상 고급 가방을 들고
맞춤 제작된 인부복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용돈을 받고도 더 원하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임산부가 옷을 잘 입으면 안 된다거나 주부가 초라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돈은 확실히 잘못됐지만 레지나의 부풀어 오른 배를 보며 속상했지만 곧 화를 가라앉혔다. 아기를 만날 거야. 곧 할머니가 될 생각에 그런 면에서 간지럽다. 형수님이 체할 때 레지나에게 감사하다. 엘이 주말에 와서 그녀에게 그녀는 최악의 며느리로서 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켈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첼시의 분노에 미소를 지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생각합니다. 타고난 그녀의 무례한 행동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출산 블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성격입니다. 희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마이켈과 잘 지내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첼시는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지하지 마십시오. 난 언제든지 내 불만을 들어주러 왔어. 고마워 첼시. 지금은 첼시에게 미소 지었어.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길 기도하자. 결국 레지나는 무사히 출산했어. 아기를 만나고 싶었는데 바로 가니까 퇴원 후 그녀의 부모님 집 레지나가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이 퇴근 후 레지나의 부모님 집에 들러 매일 아기 사진을 보내줍니다. 아기가 직접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상상할 수 없으며 아기가 자라면 기대감이 커집니다. 한 달쯤 된 마이클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레지나는 아기 공개 파티를 원해요. 공개 파티 내 부모님 집에서 친척 초대 우리 편도 초대해도 될까요? 토마스와 다른 사람들도 탔는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그룹을 초대하는 게 어떨까요? 결혼식은 그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 친척들 모두가 같은 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행사를 좋아하므로 모두가 오기를 원하는 날짜를 알려주면 예상대로 기꺼이 오실 것입니다. 레지나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드리려고 아기 선물을 들고 조금 일찍 도착한 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의 초인종을 눌렀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항상 가사도우미가 있었다. 거기 문으로 온 사람은 그녀였나 보다. 경사면을 따라 큰 입구에 이르렀을 때 꽃무늬 옷을 입은 레지나가 순진한 아기를 품에 안고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다. 아빠. 엄마는 급작스러운 일에 불려가서 일요일인데도 아직 바쁘지 않아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레지나가 차갑게 아기 선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 기다리고 있는 가정부에게 아기를 건네주고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레지나는 내가 봉투를 꺼내는 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를 열었고 우리는 내 놀라움을 무시하고 모두 앞에서 선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지너는 내용물을 꺼내고 불만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000, 그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적어도 $50,000는 거기에 있어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레지나가 선물을 다시 봉투에 넣었을 때 가정부는 아기의 귀여움에 이끌려 사랑스럽게 하품하는 아기를 안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기의 꽉 움켜쥔 작은 주먹에 손을 뻗으면서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가정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면 아기를 만지지 마세요. 갑작스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손을 뒤로 뺐어요. 레지나가 가정부에게 이제 아기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가정부가 아기를 데려간 후 나는 레지나에게 항의했어요. 마이클 엄마, 난 이 아이의 할머니인데. 레지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넌 낯선 사람이야. 넌 그냥 불필요한 사람이야. 축의금만 받으면 끔찍해. 넌 델리처럼 인색하지 않아. 앞으로는 너한테 뭐든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녀는 손을 휘저었다. 애썼어. 고마워. 이제 집에 가도 돼. 다시는 그런 우울한 얼굴은 나한테 보여주지 마. 우리는 원하지 않아. 너의 가난이 우리 가족을 덮치고 있어. 나는 순간 충격을 받았지만 재빨리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를 입구에 남겨둔 레지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 지독한 굴욕이라니. 며느리가 뼈가 부러질 듯 주먹을 불끈 쥐면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겠는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마음속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나도 계획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 친척들이 정원을 가로질러 내 쪽으로 오고 있었지. 마가렛은 벌써 가고 있니?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레지나는 어리둥절한 친척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마가렛은 저녁 볼 일이 있어서 저녁 식사가 곧 도착할 예정이다.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식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급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마이클과 그의 부모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지내세요. 레지나는 친척들을 안으로 안내했고 현관문을 닫고 즉시 잠갔습니다. 레지나 좋습니다. 남편 기념일 기념식에서 외식하는 것이 친척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쾌활하고 친절한 태도는 매우 좋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도 레지나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해서 2시간 후에 어디론가 가서 친척들 앞에서 다시 레지나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 마지못해 나를 들여보내준 레지나가 짜증스럽게 왜 돌아왔느냐 중요한 걸 깜빡했네. 응, 나머지는 가져왔어. 그 적은 금액의 축의금은 정말 부끄러웠고 희죽희죽 웃는 레지나를 지나며 나는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찬 복도를 따라 문을 열며 나아갔다. 레지나의 부모님과 마이클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 두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넓은 식당을 발견했다. 테이블에는 에피타이저가 가득 차 있었고 친척들은 즐겁게 맥주와 와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어거리트 당신이 여기로 돌아왔네요. 우리는 버번과 칵테일도 있어요. 가정부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하세요. 손짓하는 친척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트레버. 하지만 그 전에는요. 저도 공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레이나의 태연한 질문에 깜짝 선물. 저도 똑같이 유쾌하게 대답했어요. 네, 서프라이즈. 이제 모두들 제 손뼉 치는 걸 들어주세요. 친척들의 잡담을 잠재우고 녹음 앱을 켰어요. 휴대폰 누르기 놀이. 낯선 사람이라면 아기에게 손대지 마세요.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 울려 퍼지는 레지나의 외침은 축의금을 주고 나면 방 안이 혼란스러워 윙윙거리는 레지나의 목소리입니다. 인색한 섬세함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너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아. 다시는 우울한 표정 짓지 마. 우리는 너의 가난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H 몇 번을 들어도 그건 끔찍한 대사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전통적으로 서로 상충하더라도 가족 중 여성들이 레지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마가렛이 마이클을 혼자 키운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연약한 태신을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얕보며 참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뭐야, 부모님이 부자라서 화끈하게 행동하는 추잡한 며느리. 내 친척은 물론이고 레지나 가족까지 그런 말을 하려고 화를 낸다. 시어머니 정말 말도 안 돼요. 우리 레지나한테 너무 미안해요. 여자로서 버릇없는 게 우리한테도 당황스럽긴 한데 그 나이에 옳고 그름의 차이를 모르는 건지 그렇게 매너가 부족한 건가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에 직면한 레지나는 패닉을 보여 뺨을 실룩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거짓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가렛과 잘 지내려고 애썼고 그녀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방식은 잔인해요. 여자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쉽게 속고 서로를 바라보는 건 너무 가혹해요. 얘 불쌍한 일에 뭉쳐서 울기 시작했어. 마가렛,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클이 레지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항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죠. 레지나가 좋은 여자인 건 다들 아시죠? 돈 그런 장난을 치지 마. 마가렛. 남자들은 그들을 조롱했을 게 틀림없는 레지나의 편에 섰고 여자들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렛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돕지 않았고 식사 공간으로 탈출하라는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위해 접시를 가져와야 할 때마다 남자들과 시시덕거릴 때 그녀는 손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게에서 산 물건을 가져온 다음 뻔뻔스럽게 자기 이름이 최고의 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정말 약해요. 소녀아니 나 성격 때문에 식당은 친척들과 레지나를 섞은 남자 대 여자의 전쟁터로 변했다. 한때 활기가 넘쳤던 식당은 이제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가정부는 당황하여 맥주를 더 가져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첼시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축의금 봉투를 든 가정부 손에 레지나의 눈길을 사로잡다. 첼시 와줘서 고마워요. 환영하고 고마워요. 저를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의금 5. 첼시는 일부러 손에서 봉투를 빼내서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흩뿌렸습니다. 오이야. 봉인하는 걸 깜빡했어. 미안해. 응, 누구야? 레지나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친척이 사진을 집어 의심스럽게 중얼거린다. 레지나는 충격이 돌아섰지만 레지나가 사진을 수집하기도 전에 여러 친척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그들을 붙잡았다. 이건 증거인 것 같아. 외도는 눈을 돌리고 싶은 광경이었다. 레지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껴안고 차에서 내리며 키스를 하고
친척들은 깜짝 놀라 함께 호텔로 들어간다. 레지나는 겉모습이 다르다고 황급히 설명하려 했다. 그냥 지인인 듯 육체적인 애정을 좋아하고 호텔도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안에 동행했다. 그녀의 변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약하게 들렸다. 심지어 레지나를 옹호했던 남자들조차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듯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 첼시가 켜졌다. 음성 녹음기와 레지나와 남자 사이의 대화가 재생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내가 알면 번거롭기 때문에 마이클과 내 잘못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넌 그냥 친구야. 웃긴다. 마이클과 나는 대학 시절 같은 혈액형을 가졌으니 상관없어. 리지너는 창백한 얼굴로 첼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걸 왜 갖고 있는 걸까요? 제가 사설 조사 회사를 운영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나요? 첼시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륜 결혼을 망치지 않기 위해 비밀로 할 생각이었는데 당신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레지나, 나는 당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지나가 독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으므로 그것은 당신의 짓이었습니다. 레지나가 나에게 돌진했습니다. 첼시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첼시의 그립을 떨쳐내는 사이에 팔이 끼어들다 레지나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이 일에 대해 마이클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에게 버림받는 것은 불쌍한 일이 될 것이다. 모두가 동의한다. 맞다. 그녀의 이기적인 논리는 놀랍지만 레지나는 필사적으로 마이클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친척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만약 그가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이 아이를 좋아할 테니 비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깊은 울림의 목소리가 레지나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스를 바라보고 있는 마이클이 출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첼시와 함께 집에 들어와 복도에서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켈이 리지너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켈은 그녀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리지너가 임신하기 전에 그의 아내를 포함해 우리 넷이 술을 마시러 나가곤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둘이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단둘이 만나서 둘이서 웃으면서 미안해 이혼 얘기는 하지마. 레지나가 강아지 같은 눈으로 애원했지만 마이클은 당연히 소리쳤어. 우리 엄마도 나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욕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이클과 레지나가 노려보았다. 한동안 서로에게 말했지만 결국 레지나가 먼저 물러서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혼할 수 있지만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이 시점에도 아이를 원했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여성이었는지. 친척들은 손을 맞잡은 채 긴장된 레지나와 마이클의 대화를 지켜보고 몽환적인 표정으로 레지나가 말을 시작했다. 그 아이는 나처럼 생기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그 아이에게 멋진 옷을 입히고 어디든 데리고 갈 것이다. 젊고 아름다운 나와 귀여운 딸과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모녀로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 듀오. 그녀는 분명 모델이나 배우가 될 거야. 언젠가 딸이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아이들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보여주기 위해 키우는 겁니까? 내 말에 레지나는 높은 톤으로 웃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너와는 달리 터커 인더스트리의 딸이라고 생각하느냐? 델리카트슨 돈은 끝도 없이 아빠 엄마가 도와주고 가사 도우미들과 아기 방문객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자랑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그녀는 한부모 가정의 비웃음에 입술을 비틀었다. 학교 지원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다음에는 회사원이 아니라 잘생긴 IT 회사 CEO와 재혼할 생각이에요. 그런 남자가 나에게 더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터커 첼시 씨가 부르자 레지나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뒷문에서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힌 첼시는 실제로 터커 부부가 나에게 리지너의 행동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출근하는 척했지만 리지너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고 싶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터커 부부 방 중앙으로 들어섰고 우리 모두에게 깊게 레지나 때문에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마이클과 마가렛에게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레지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지나는 이제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토마스. 레지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한탄하며 마가렛을 이렇게 배신했다. 내 딸이 부끄럽지만 갑자기 레지나는 눈물을 흘리는 눈과 다정한 말투로 변명하기 시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왕따를 당했다. 마가렛 증거는 없지만 이미지나 녹음은 없지만 그녀가 나에게 나쁜 말을 많이 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복했습니다.
제가 논쟁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제 말을 믿으셨습니다. 레지나의 어머니 셀레나는 날카롭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가렛은 그렇지 않다고 셀레나는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 가게의 팬이라고 선언한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되돌려 주십시오. 레지나는 눈을 크게 뜨고 토마스가 셀레나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렛의 섬세한 태신의 단골 손님입니다. 출장이나 고객과의 식사를 위해 자주 의지합니다. 엄마 친구 홈파티에는 그런 식으로 배달을 주문해요. 디저트만 만들면 돼요. 유기농 야채를 사용한 요리는 건강하고 맛있기로 유명해요. 저는 마가렛을 마이클 결혼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전에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 정말 레지나가 땀을 많이 흘리네요. 아마도 셀레나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레지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당신의 변덕을 어느 정도 간과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이클과 마가렛에 대한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바람을 피운 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계획인가요? 그 사람과 재혼하는 게 어때요? 그 사람이 진짜 아빠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 안 돼. 일하기 싫어요. 레지나가 말했어요. 불쌍한 울음. 마이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레지나가 나와 마이클의 발에 깊이 사과하기 시작했어. 마가렛 모든 게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 집에 가자. 축의금 돌려줘야지. 갚을 의무는 없어. 완전 낯선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도. 다시 가져갈게. 나도 식욕이 없어졌어. 마이클이 검은 쟁반에서 봉투를 가져갔고 다른 친척들도 그 뒤를 따랐어요. 마이클의 아이가 아니라면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레지나가 무릎을 꿇고 친척들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기를 착취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향은 식사를 떠나고 축하 행사는 비참하게 끝났고 방에는 접시가 반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은 공개 측의 황량한 결말을 알리는 술과 식사. 레지나는 울며 이혼을 거부했지만 터커스 부부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이혼 소송에 대한 보상금에 서명했고 이후 부모님이 레지나를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이사 비용과 초기 비용을 부모로부터 빌려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터커즈는 아기를 리지너에게 맡길 수 없다고 결정하고 스스로 키우기로 결정했으며 아기의 아버지에게도 자녀 양육비와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여유롭게 살아온 레지나는 생활비에 더해 이사비와 수당까지 부모님께 갚아야 하니 결국 첫 아르바이트에 어려움을 겪을 터다. 여가 활동을 즐기며 매일 필사적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지만 마이클과 저는 레지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공개 파티 후에도 터커 부부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사과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키운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이켈과 마어거리트 모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과로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맙게도 그들은 입소문으로 번성하고 10년 전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을 보유한 델리카트슨을 계속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두 번째 지점 개장을 위해 마이켈이는 기운을 되찾은 것 같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바쁘지만 언젠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운명이 허락하고 마이켈이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 끝없는 사랑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그럴까요? 나랑 사귄다. 미안. 신입사원으로 너랑 사귈 수 없어. 막 입사했는데 회사 공기로 연락이 왔는데 무심코 차갑게 거절했는데 그 사람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내가 왜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랑 사귀려고 하겠어. 귀찮게 하네. 내 이름은 콜먼이야. 대학 외국어과 졸업 후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매일매일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 좋아하는 언어인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쓸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의사소통하는 일에 실패했어. 동료와 고객은 어느새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입사 7년 차에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옆자리 동료들이 신나게 파티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호스트가 보낸 사진을 살펴보며 웃으며 파티를 즐기고 있다. 초대받아도 나에겐 너무 먼 일인 것 같아. 할 일이 없다. 옷장을 생각하면 기본 아이템들로 가득해요. 스탠다드 셔츠, 니트, 스커트, 블랙, 브라운, 네이비, 화이트 컬러 등등. 패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 이사 온 것 외에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항상 느꼈어요. 도시로 가서 혼자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싶었고 라이브로 동료들이 일 없이 떠나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로맨스의 전화로 상사에게 손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소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괜찮고 세인트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뺨에 닿는 바람은 매섭게 추웠다. 스카프를 꼭 두르고 버티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추운 동쪽 그리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다. 벚꽃이 내 마음을 밝게 하기 시작했다. 가을 거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꽃잎바람에 춤을 추는 모습은 아름다웠고 어느 날 출근길에 멈춰 서서 그 모습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마오 와트선이었습니다. 막 대학을 졸업한 남자 직원이었는데 첫 인사를 마치고 신입생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왓슨 씨는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작게 조롱했습니다. 나는 문득 아까 들었던 소문이 생각났습니다. 감독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 상속자일 것 같았어요. 특히 감독이 왓슨 씨의 멘토가 되기 위해 나에게 다가온 콜먼 씨를 잘 부탁해 지명했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작했습니다. 왓슨 씨를 소개하는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왓슨 씨는 명문대 출신이라 직업을 빨리 익히는 편이었는데 근무 시간에 종종 자리를 떠나 여직원들과 잡담을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어서 고객이 한 번은 불안해졌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책상에 없는 걸 발견하고 나중에 상황을 직접 처리해야 했어요. 왓슨 씨를 발견하고 그의 업무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에게 업무 평가에 대해 묻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을 변호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멘토님, 콜먼 씨, 당신은 일이 많아서 바쁜 것 같군요. 내가 바쁠 때 나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편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까요? 밖에서 식사하면서 의논해도 될까요? 밖에서 식사 솔직히 왓슨 씨랑 어디 놀러 갈 생각은 회사 밖에서 듣기엔 너무 조심스러워서 힘들 것 같았지만 그의 멘토로서 정말 일을 배우고 싶다면 회사의 식사 초대를 듣고 거절해야 할 것 같아요. 공기가 더 무례한 것 같아서 왓슨 씨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소를 찾아보겠다. 그는 그의 변함없는 미소를 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금요일 퇴근 후 항상 회사 뒤라고 꼬리표를 달던 왓슨 씨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다. 왓슨 씨와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근처 술집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 들어서자 어두침침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 기념일을 축하하는 커플의 특별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에피타이저부터 저녁 식사 후 커피까지 제가 두려워했던 업무 토론 장소 왓슨 씨는 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화는 대학 시절 부모님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을 보내는 방법 왓슨 씨의 취미는 요트 타기. 왓슨 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교계 나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식사비를 내겠다고 고집한 다음 그에게 일에 대해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확실합니까? 네, 이해합니다. 미스 콜먼, 내가 항상 궁금했던 콜먼 양. 왓슨 씨가 택시를 부르려고 할 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버스를 타겠다고 하고 몰래 비를 바라보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왓슨 씨가 택시를 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와트선은 업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왔다고 말하길 바랐지만 우리는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나는 단지 집에 가서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당황한 기분으로 금요일 저녁 식사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왓슨 씨의 눈에 띄는 변화 업무 중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책상에 조용히 앉아 전화에 신속하게 응답했지만 다른 동료와 대화하는 대신 나와의 상호작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업무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업무 대화의 개인적인 주제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외모와 성격을 칭찬하여 다른 동료들을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에마오 와트선을 피하기 위해 빈 회의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맨스에 경험이 없는 나라도 왓슨 씨가 나에 대한 감정이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다가와서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있는 내 모자를 움켜쥐고 깜짝 놀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러났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왓슨 씨는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추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눈을 크게 뜨고 점심시간에 나를 회의실에 혼자 남겨둔 왓슨 씨, 현관 근처에 있는 동료들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지 보자마자 속삭이는 게 그때부터 불편함의 첫 징후였다. 나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다. 책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괴로워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처럼 노는 사람이 아마 거울을 제대로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상에 대해 말하는 거죠. 왜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는 거 불쾌해왔은 씨 말만 들으면 귀찮아 결국 모든 걸 이해해서 자기가 구애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내 손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왓슨 씨의 동료들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 같아서 그는 자신의 관심을 제한하면서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가 악의로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은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아직 오지 않은 동료들이었고 갑자기 왓슨 씨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다. 그들의 거친 말과 냉담한 태도는 내가 바쁜 왓슨 씨의 일을 끝내려고 할 때 한 번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펄쩍 뛰었다. 이것은 내 일이다.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이 싫다. 방해하지 마라.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뛰어들기 너무 빠르다 내 한계점이었던 누군가의 말에 웃었다. 나는 말없이 무너졌고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을 나왔다. 나는 집에서 희미한 초승달을 바라보며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 너머로 내 고민을 지켜보던 회사는 나중에 나를 교외에 있는 작은 지점으로 옮겼다. 나는 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본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나를 슬프게 했던 그 유해한 환경을 떠나서 마음의 일부는 안도감을 느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무실 동료들은 팔꽃다발을 들고 죄책감과 걱정이 뒤섞인 나를 보냈습니다. 다들 왓슨 씨에게 회사의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기에 걸렸을 것 같아요. 태도와 말이 나를 크게 상처 입혔고 혼란스러웠고 대답도 없이 본사에서의 마지막 날이 끝났다. 나의 새 직장은 녹색 지방 도시에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했다. 교통량이 적었다. 혼잡이 없었다. 창밖의 풍경이 내 마음을 천천히 편안하게 했다. 새 사무실에서 6개월여 만에 본사의 미해결 문제를 녹여냈습니다. 본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장이 되었습니다. 새 동료들이 점차 감사함으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젊고 예쁜 여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지점 동료들은 농담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직원들은 그런 가벼운 말을 자주 합니다. 농담이더라도 솔직하게 내 외모에 대한 댓글을 보면 왓슨 씨와 본사에서의 시절이 생각나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왔다는 건 내가 대응하려고 애쓰는 동안 브룩스 씨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그런 명령은 아니죠. 지점의 선배 동료가 나를 구하러 왔어요. 아, 미안해요. 콜먼 씨는 클릭이 거의 남지 않았으니 좀 더 주의하세요. 이이디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에마어 브록스가 제 맞은편 책상에 앉았을 때 저는 그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해바라기 같았습니다. 저는 에마어 브록스의 밝고 친근한 성격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점의 분위기 메이커처럼 그는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있었고 나는 종종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동료들에 둘러싸인 그의 존재는 특히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적 후 처음 힘든 나날 동안 든든하고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이사 이런 일은 잡담할 기분이 아니어서 주차장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점심으로 사온 샌드위치와 냉동 후라이드 치킨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직접 만드셨군요. 브룩스 씨가 의외로 내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냥 간단한 일입니다. 내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고 브룩스 씨는 내가 여기서 순서대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 전에 사소한 잡담을 나누었지만 원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 콜먼의 전근 상황에 대해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브룩스 씨가 소문을 믿었지만 그의 말이 친절하고 위로가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성격과 직업 평판에 대해 들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우리 이 새로운 곳에서 함께 열심히 일하자, 고마워요.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갑자기 일어났다. 브룩스 씨는 내 머리만큼 키가 작거나 어쩌면 조금 더 작은 것 같았다. 사무실에서는 왜 항상 그렇게 크고 믿음직해 보이는지 궁금했다. 그의 겸손한 사랑스러운 존재감이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하자. 그는 씨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승진으로 직무 책임이 확대되면서 의욕이 젊어지면서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영업사원이 고객과의 미팅을 잊어버린 실수를 다른 영업사원에게 덮어씌워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젊은 영업사원과의 깊은 대화는 업무량에 대한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브룩스와 몇몇 베테랑 직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개별 인터뷰를 통해 업무 배정, 육아를 위한 유연한 근무 시간 및 기타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여 모든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정했으며 초과 근무 생산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지점의 성과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성공에 감격했고 본사로부터 우리의 빠른 개선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룩스 씨와 저는 지사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본사로 들어와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두려웠던 아련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전근이 나를 괴롭히기 전에 나는 예전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실제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본사 직원들이 에마어 브룩스를 칭찬하고 어디로 갈지 논의하면서 기쁘게 클렌징을 교환하면서 우리의 업적에 영광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친숙한 목소리가 우리를 멈추게 하여 나의 힘겨운 도약을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것은 왓슨 씨였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브룩 씨가 앞장서서 나를 보호했습니다. 노크 사장이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성과가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생각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구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계획은 주로 미스가 개발했습니다. 콜먼 여기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테니 당신은 콜먼 씨입니다. 판매에 있어 인상적인 브룩스 씨는 당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유능한 사람은 리처드와 결혼하고 회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나는 결국 그 생각에 열려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즐겼기 때문에 대화가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거절을 표시했습니다. 브룩스 씨가 제 지지를 표명한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사장의 아들 내 미래를 위해 현재 본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동료들로부터 잦은 무단 결근으로 업무가 방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열악한 대우, 근거 없는 비난, 다른 직원을 방해하는 사적인 대화 테스트는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브룩스는 왓슨 씨의 업무 태도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생했습니다. 이는 본사 동료가 촬영한 것으로 허가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모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손익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브룩스 씨는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콜 양은 아드님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부당하게 전출되었습니다.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브룩 씨의 이니셔티브에 충격을 받은 표정을 보세요.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리처드에게 아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문서를 읽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대통령은 아들의 행동을 알고 화가 난 듯 미스터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당황한 왓슨 씨는 나가려고 했지만 몇 주 후 사무실이 비어있는 조용한 휴식 시간에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대통령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창밖의 생생한 녹색 산을 감상하고 있던 중 브룩스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왓슨 씨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회사에서 퇴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대통령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왓슨 씨는 마지막 날까지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회사 생활의 문제입니다.
공기나는 다소 초연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브룩스 씨는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당신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 콜먼. 그는 잠시 후에 내 손이 놀라서 멈췄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내 외모 칭찬받는 게 불편했어. 기뻤어. 고마워. 브룩스 씨는 수줍은 미소로 말을 이어갔어. 화장을 많이 하지 않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단순하고 꾸밈없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은 채 즐겁게 일하고 웃으시네요. 그분이 나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좋네요. 브룩 씨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룩 씨가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그 귀여운 해바라기 같은 품질을 갖고 있지만 태양만큼 믿음직스럽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곧 우리는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다소 캐주얼한 데이트처럼 우리 지점의 공연입니다. 계속해서 엑셀을 밟았고 제가 개발한 노동 개선 시스템은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본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지원 환경이 모든 것을 보람있게 만들어 주었고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한 상황이라도 가능했을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요즘 삶의 깊은 깊이를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파트타임이라고 너무 몸집을 키우지 마세요. 자회사에 발령나서 뭘 오해하고 계시나요? 불합리한 직원의 표적이 된다. 그들은 항상 개입할 방법을 찾고 본사의 크로노스를 이용하여 나를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이 불합리한 직원은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크리스마가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와 나에게 전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우한 위치의 테이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는 불합리한 직원에게 일어나는 일처는 42세 첼시입니다. 두 아이는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지금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입니다. 어느 날 상사의 지시로 자회사의 트레이너로 파견되었습니다. 주니어들을 이끌고 팀원들을 관리한 경험도 있었지만 자회사에 처음 가봐서 많이 떨렸지만 자회사에 온 첫날부터 책임이 맡겨진 걸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안내를 받았고 그곳은 분주한 분위기에 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자 새로 오신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잠깐 인사하자 그 사람은 다른 직원에게 인사하라고 하더군요. 나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함께 인사했습니다. 화가 난 남자는 불쑥 말했다. 이 남자는 불합리한 직원이다. 제이크 50살쯤 된 제이크는 장기 근속자처럼 보였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미가 급해서 인기가 없었다. 흐트러진 머리, 삐뚤어진 넥타이와 낡은 양복 그리고 신발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첼시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모두를 다시 소개했지만 제이크는 대답했습니다. 제이크는 종종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나에 대해 알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시간제 관리 직원 및 트레이너와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쯤 일하는 여성은 항상 집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일을 잘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이크의 도전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이크는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회사에서 사무실 근처에서 제이크를 만났는데 어느 날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군요. 잔돈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5밖에 없다고 했더니 왜 안 가지고 계시냐고 반박했어요. 당신을 인기 있게 만들지 못할 변화는 당신 나이에도 잘 알잖아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빌려주더니 허락도 없이 그는 내 지갑에서 $5를 빼앗아 돌아오는 대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잔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향했는데 전 금액을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오더니 갑자기 내 어깨를 잡고 나를 계단 쪽으로 밀었다 하니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왜 여기서 헷갈린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주장하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제이크에 대해 물었을 때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불편해 보였어요. 제이크 그 사람이랑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제이크한테 입사 후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비슷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제이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그에게 몇 가지 경고를 했어요.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나빴는지 지금도 제이크의 말과 행동이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나가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야, 잠깐만 뭐야 뭐 그래요 헷갈리게 무뚝뚝하게 말하더군요. 무슨 소리죠? 제가 대답했을 때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는 직원들과 교차로 금지라고 대답했는데 여자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건 별로 사려 깊지 않은데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잠깐만요. 결혼했군요. 그 나이에 아이도 있고 남편이 부양해야 할 아이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중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나이에 제이크의 무리한 말에 점점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결혼할 예정이군요. 나이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아르바이트 남성이 부양하는 아르바이트도 존경할 만한 일이다. 집안일을 하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아와 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얕잡아 볼 필요는 없다. 내 생각엔. 이성과 본능이 전쟁 중인데 소란을 피울 생각이 없잖아. 커피 좀 마실래? 웃으면서 물었지. 블랙커피는 못 마셔. 자판기에는 블랙커피밖에 없네. 지난번에 사야 했던. 걔 믿어지나요? 물인데 저는 단 음료를 정말 좋아해요. 제이크가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오세요 하시고 내일이 아니라고 반대하려고 했는데 제이크는 바쁘다며 서둘러 출근했어요. 다음날 제이크는 바쁜 것 같았고 외부 영업사원으로 아침 조립 전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이크가 돌아왔을 때 사무실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제가 그날 떠난 후였기 때문에 드물게 그와 교류가 적어서 안도했습니다. 제이크가 사무실에 있던 날 나는 그가 몰랐든 아니면 단순히 상관하지 않았든 그의 단정치 못한 외모를 괴롭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판매원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례합니다. 그것은 곧 취소될 것입니다. 나는 입는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미묘하게 언급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한 대지 의도적인 바쁜 권리처럼 보입니다. 그는 너무 착각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제쳐두고 영업사원은 더 나은 업무 인상을 위해 깔끔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제이크는 뻔뻔스러운 노파에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내의 여자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아르바이트와 집안일로 바쁘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나보다 자기가 더 바쁘다며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의 말은 무례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제이크가 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이크가 나에게 더욱 거칠어졌다. 어느 날 아침 조회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외쳤는데 내가 돌아서자 그 사람이 내 뺨을 크게 때렸어. 감히 알바로서 위대하고 위대하게 행동하지 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제이크가 흥분해서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나도 다른 직원들처럼 깜짝 놀랐다. 야야야 뭐 하는 거야 소리쳤어. 상사가 제이크에게 다가와 정신이 나갔냐. 그가 제이크를 대면한 건 이 늙은 여자 잘못이야. 그 여자는 그냥 신입 아르바이트이고 비효율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해서 농담하지 마. 대답은 제이크가 계속 호언장담을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진정시키려는 것도 모르고 시간 낭비해서 바빠서 오늘 계약 안 하면 너무기야.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좋을 거야. 양복 재킷을 챙겨 회사에서 뛰쳐나간 이후 직장에서 건설적인 말을 하려고 한다고 혼나야 하는 걸까. 게다가 계약 불이행으로 나를 탓하려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사무실에 있는 모두가 제이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다. 제이크의 끊임없는 무례한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그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전 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상황으로 인해 며칠 후에 본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내가 자회사로 돌아와서 모두에게 인사를 하다가 야 왜 그렇게 오래 쉬었니 오늘 드디어 술을 가져왔느냐.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제이크가 나에게 다가왔다. 제이크는 화를 내며 떨며 나에게 소리쳤다. 안 들으면 절대 안 되지 않나? 옷차림은 같았지만 머리는 깔끔하게 왁스칠을 했어요. 제 얼굴을 보고 제이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본사 직원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웃으며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이크의 미래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첼시에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녀를 때렸다. 제이크의 미소는 멍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대화의 전환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본사로의 전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본사 직원은 그것을 부인하고 질문을 눌렀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상이든 아니면 단지 피해자 콤플렉스일 뿐이에요. 그는 본사 직원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있으므로 당신이 그녀를 때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가 본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첼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 H 너 같은 알바생이 이 말을 들은 듯 본사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다. 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나는 본사 출신이다. 무슨 소리인지 해명했다. 망상 할머니 알겠어. 맞아요. 그리고 제이크는 제가 본사에 일과 회의가 있어서 며칠 지각해서 결근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고 제이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크는 제 말에 대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냐고 비웃으면서 당신의 인연이 본사의 스카일러라고 오만하게 팔다리를 꼬고 직원이 물었지. 그래 그 사람이 본사 임원이구나. 이 얘기 들으면 너희는 다 그럴 거야.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스카일러는 횡령으로 해고되었으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협상 중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은 그의 백업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의 부재는 그 임원과 관련된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총회에 가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이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최 씨는 여기에 트레이너로 배정되었지만 자회사 사장이 요청한 문제, 당신의 행동 포함도 조사하기 위해 제이크가 알고 보니 자회사 사장은 자신이 하던 일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고 본사에 개입을 요청 제이크는 다른 직원을 괴롭힌 이력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의 단정치 못한 외모도 상사에게 지적되었습니다. 귀하의 판매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결과보다 열정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찍 나갔지만 당신이 사용하는 회사 차량을 확인했고 이 말이 언급되었을 때 카지노를 자주 방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이크가 찾아보더니 닥치라고 당신들은 내가 본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과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니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 2번의 경고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고용규칙에 이번이 3번째 공식 경고이지만 이미 스카일러의 횡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비공식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이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과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훈련을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보트 제이크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고 당신은 그렇습니다. 남을 교육할 입장이 아니라 외모부터 고치고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제이크는 결국 무능과 협조 부족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이크는 마지막 날을 매일 한 달 뒤로 정해 해고당했습니다. 카지노에서 하루를 보낸 후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고 매일 서로 만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굴욕이었을 것이다. 아마 모두를 위해 커피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마실 수 있냐고 제안했고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차 외에는 아무것도 마실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 것을 가져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제이크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이크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마도 꽃다발을 기대하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며 아니 꽃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잘라낸 빌린 $5를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놀라서 얼른 $5를 꺼내서 집안일도 육아도 안 하면 나한테 건넸고 결혼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 아내가 당신을 떠날 수도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이크는 한 달 후에 떨면서 회사를 떠났다. 동료로부터 제이크가 고용센터에서 필사적으로 일을 찾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해고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내가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몇 달간 훈련을 마치고 회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본사로 돌아와서 자회사에서의 시간은 편안하고 친절했으며 떠나서 아쉽지만 본사에서의 원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본사로 돌아와서 자회사에서의 경험을 적용했고
제이크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이크가 그에게서 뭔가를 배웠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도 삼촌, 저 아줌마랑 타려고 하는 비행기에 불이 붙을 것 같으니 비행기에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와 제 남편 둘 다 놀라서 소리쳤어요. 특히 우리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았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바람 피우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은 비행기에 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렉스가 공항으로 향했기 때문에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나만의 복수 드라마를 시작해보세요. 제 이름은 예시린입니다. 30대 주부입니다. 남편 렉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종종 집을 떠나 있지만 평소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요즘 렉스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늦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일 때문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출장으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렉서 상황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지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렉사의 행동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도 렉사의 이기적인 행동을 눈감아주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동생의 딸이었고 내 조카인 내 동생과 그의 가족은 근처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자주 함께 밥을 먹거나 쇼핑을 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네가 아기였을 때부터 오빠의 집에 자주 가서 안아주곤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오빠와 그의 아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다. 퇴근했는데 이모가 나랑 하루 보내려고 와서 이모 놀자 나 인형 갖고 놀고 싶어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놀아달라고 애원하는 애 귀여워서 기대하고 있어. 오늘은 나한테 맡겨둬 형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고 하고 리스를 집에 데려다주고 내가 준비한 재료들로 인형을 굽는 등 이 문 한가운데에서 인형놀이를 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문 열지. 그만 소음이 뭐야. 오늘은 쉬는 날인데 지금은 깨어났어. 렉스가 투덜거리며 방에서 나왔지. 레이즈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날 노려보며 한숨을 쉬었어. 넌 너무 서툴러.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다면 아내는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아내로서 느끼고 있는 그 작은 예의를 상상조차 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서 미안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오잖아. 시끄러울지도 모른다고도 말했잖아. 내가 방어하려고 할 때 반박하지 마. 렉스가 큰 목소리에 화나서 소리쳤어.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레이즈를 금방 알아차렸어. 렉스가 잔인한 말을 퍼붓는 동안에도 렉스는 나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렉스가 더 이상 화를 내면 레이가 더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렉스는 만족한 듯 세수를 하겠다고 하고 화장실로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은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가 용감하게 괜찮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렉스가 화장실에 가는데 삼촌이 넘어질 것 같아요. 평소에 당신이 말할 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물었고 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는 항상 말했어요. 가까이 있거나 자주 보는 사람들의 이상한 점들 처음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측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어린애 장난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몇 번의 사건 후에는 그 예측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어서 레아의 말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분 후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고 아예 렉스의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리즈의 예측이 이루어졌다. 렉스 화장실에서 돌아와 얼굴이 붉어지며 나에게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 덕분에 화장실도 제대로 청소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넘어졌다. 렉스가 날 비난하지만 청소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아니지.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왔음이 분명했다. 렉사의 부주의와 그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주의입니다. 제발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잘못이므로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그의 불합리한 말은 그것이 모두 자기 자신의 일인데도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답답해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자기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렉스가 결혼 초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서 한숨이 나오네요. 렉스는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정한 색깔 다른 사람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나는 다리를 섬기는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을 아무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묻는다면 이것이 나에게 부과된 규칙이라고 불평할 수 없었다. 솔직히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지만 리사가 방문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 렉스가 우리 결혼 생활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두려웠다. 렉스는 또 다른 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세 번째 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짐을 챙기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의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서 걱정이 되어서 렉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받았습니다. 레이즈가 아마 내 동생의 전화를 빌린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 당황한 소리가 들렸어요. 침착하세요. 나는 삼촌이 여자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곡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불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에 타면 안 됩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예측과 렉스가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요. 나는 렉스에게 제 전화와 그녀의 조언에 대해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렉스는 나에게 어린이 놀이를 즐길 의무는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오늘 여행은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을 리가 없고 그는 집을 떠났고 그는 아마도 곧장 공항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예외는 아닐 것이고 렉스는 그의 아내로서 끔찍한 일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에게 돌아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왜 그가 다른 여자와 비행기를 타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내야 했기 때문에 렉스를 멈추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필요할 때마다 복수 드라마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켜둔 TV에서 속보라는 단어가 번쩍이고 궁금해서 보고 봤습니다. 방금 미국을 떠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감정이 나를 덮쳤고 확인해보니 그 비행기는 렉스가 TV쇼에 출연했던 비행기였습니다. 더 버닝 플레인 아마도 휘발유로 점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비행기가 바로 레이즈가 제가 할 때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 구조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렉스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위독한 상태였으며 렉스와 동행한 20대 여주인 여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조대는 사고 직후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구조대원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생명을 구하는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일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렉스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위독한 상태로 안정될 때까지 가족도 방문할 수 없음 정신이 없었어야 했지만 할 일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렉서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전화로 울음을 터뜨렸고 솔직히 가슴이 아팠지만 복수에 대한 나의 열망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를 더 깊은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 살아남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하인처럼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지다가 며칠 후 병원에서 렉스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곧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렉사 이름을 언급해서 그 사고에서 나온 사람 그 이후로 간호사한테 안타까운 시선을 받았지 그 이후로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고가 그 속에서 많은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였던 것 같아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진 렉스를 살려는 놀라운 의지 간호사의 안내로 방에 들어가니 그가 매일매일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IV 드립에 연결되어 자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잠이 든다. 지쳐 렉사가 자고 있는 동안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렉스가 사고 당시 몸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척추도 손상되어 하체 감각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하체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거리를 걷거나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휠체어 관리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재활을 받고 있으며 렉스가 배웠을 때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신의 감각을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미래에 대해 완전히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렉스가 직업,
사회생활이나 관계가 아닌 이전의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재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것이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렉스는 자부심이 많았고 아마도 이제 이러한 애프터 어펙트로 인해 나에게 의존하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렉스는 렐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조차 그의 고집스러운 의존 거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무장애 주택으로 이사하는 주택개조 및 렉서 애프터 어펙트로 생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읽을수록 렉서의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깨달았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상황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가 리즈의 말을 믿고 여행을 취소했다면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그 사람입니다. 렉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한 생명을 잃었고 그는 이제 심각한 결과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에 렉스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신음했어요. 슐린이 당신이 나를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렉스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많이 방문하지 않아서 외로웠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잠시만 있어주세요. 저를 하인. 취급하고 얕보던 다리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줄 알았으나 렉사의 다음 말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했나. 병원 생활은 지옥이다.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나 자신도 돌볼 수 없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 건 참기 힘들다. 나는 차라리 당신이 좋겠다. 여기서 나가서 집에 가고 싶다. 렉사의 자존심은 필요한 간호 치료조차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도와준 간호사들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렉스는 자기 중심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건 알지만 너희들 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커플로 서로 응원하자. 내가 기억하는 한 서로 응원한 적이 없는 커플. 렉스는 항상 집안일은 나한테 맡기고 혼자 나가서 간과해서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신앙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신입니다. 렉스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분노가 더 커집니다. 로즈는 이 남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벅차서 본능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는 그렇게 오만해지지 않도록 완전히 눕혔어요. 내 생각을 잊어버린 채 이사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렉스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현실로 깨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돌보려 했던 렉스는 내 말에 충격을 받았고 충격에 떨면서 필사적으로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로 그가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농담을 듣는 것을 도와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혼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당신의 불신앙은 당신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당신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습니다. 렉스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군요. 이렇게 혼자 살지 말자. 난 당신이 필요해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당신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렉스의 눈에 눈물이 고여 나를 옆에 두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귀찮은 일로 일축하고 커플로서 의미 있는 토론을 피했습니다. 이제 그는 대화를 요청하고 자기 보존을 보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렉서의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종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하며 편안하게 계속 살고 싶다. 그의 변덕을 따라야 할 의무는 나에게 없었고 그렇게 해도 나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렉스를 사랑하고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던 늙은 나는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제 렉스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지하는 커플은 아니겠지만 높은 자존감을 지닌 렉스는 아마도 일자리를 찾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 상태에서도 자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렉스를 잘라내는 것은 우리 관계의 끝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를 버리면 그 사람은 지원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투쟁을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렉스의 아내로서 결정했지만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사랑은 약해졌고 렉스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짧은 기간에 괜찮은 의사소통과 결혼 생활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쳤습니다. 오랫동안 하인 취급을 받았으니 렉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나는 걷지도 못해요. 이 렉사처럼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토는 나를 잃는 것이 그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나를 거기에 두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해요. 계속 함께 할 수 없어요. 제발 포기하세요. 나는 떠나려고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렉스는 멈추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이혼이 확정된 직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렉스와 우연히 렉스의 오어에 대해 알고 있던 저는 그의 사고에 대해 알고 법정에서 증언하여 사건이 열병에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렉스 끝까지 애원하며 울면서 헤어지기 싫지만 그 사람이 너무 실증나서 의논만 하고 그 사람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다. 적지 않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렉스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로 전환하여 급여가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그의 현재 수입은 보상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주 리와 함께 방문해서 외로움을 달래준다. 이모 놀자. 리즈 말이 나를 깨운 촉매제였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든든한 이모가 되고 싶어.